568대. 지난달 한국수입자동차협회 KAIDA가 보낸 국내 수입차 시장 판매 통계에서 포르쉐 신형 카이엔이 기록한 대수다. 출시와 동시에 2달 연속 수입차 베스트셀링 탑 10 리스트에 올랐다. 카이엔을 향한 남다른 인기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모두가 만족할 만한 요소를 두루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을 열광케 할 포르쉐다움은 희석되고 말았다. 불강준기 기자 사진 강동일 기자. 포르쉐 2002년 포르쉐가 SUV를 만든다는 소식에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다. RRD 엔진? 뒷바퀴 굴림 구조의 스포츠카를 고집스레 고수해온 포르쉐니까. 자본주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비판도 받았고 이중교배의 산물 폭스바겐 투아렉과 플랫폼 공유이람에 등 돌린 팬도 많았다. 지금처럼 SUV와 플랫폼 공유가 흔한 시절이 아니었으니 팬들의 마음도 이해가 됐다. 최초의 카이엔은 폭스바겐과 포르쉐, 아우디의 합작 프로젝트로 싹을 틔웠다. 목표는 스포츠카의 핸들링을 지닌 오프로더. 약 300여 명의 팀원은 리더 클라우스 게르하르트 볼페르트의 지휘 아래 PL71이라는 플랫폼을 빚어냈다.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공장 태생의 배다른 형제다. 출신은 같지만 포르쉐가 겨눈 관역은 명확했다. SUV의 탈을 쓰되 남다른 달리기 실력으로 당당히 포르쉐 식구로 인정받았다. 출발은 비주류였지만 부도 위기의 회사를 일으키는 데 합격한 공을 세우며 브랜드 간판 모델로 자리 잡았다. 지금은 마세라티와 알파로메오, 람보르기니 같은 제조사도 SUV를 만들고 있으니 선구자로서 카이엔의 성과는 실로 대단했다. 그렇게 카이엔은 세대를 거듭하며 최근 3세대로 바통을 넘겼다. 먼저 외모 소개부터. 대개 풀체인지 모델은 얼굴 화장을 크게 바꾸지만 신형 카이엔은 달라진 점을 한눈에 알아채기 힘들다. 조목조목 따져보면 신상은 신상이다. 가령 눈매는 718 시리즈처럼 각을 바짝 세우고 옆 창문도 더 늘씬하게 빚었다. 전보다 단단하면서 속도감 있는 모습을 뽐낸다. 반면 뒷모습은 변화의 폭이 크다.
예컨대 테일램프는 신형 파나메라처럼 가로로 길쭉하게 이었다. 포셔 글자는 램프 속으로 이사했다. 번호판 자리 양끝단을 대각선 모양으로 빚어 구형보다 시각적인 안정감을 더했다. 머플러는 둥그런 트윈 팁 대신 사각 팁으로 바꾼 게 특징이다. 단, 리어 스포일러와 제동 보조 등은 2세대 카이엔과 큰 차이가 없다. 외모보단 내실에 초점 맞춘 업데이트 구형 오너라면 크게 바꾸지 않은 신차의 등장에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문을 열면 상황이 달라진다. 특히 센터페시아 중앙에 자리한 12. (3인치) 풀 HD 모니터가 시선을 잡아끈다. 또한 파나메라처럼 물리 버튼을 최대한 없애고 터치 방식으로 바꿨다. 기어레버 양쪽 손잡이는 별 기능은 없지만 카이엔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요소로 활용했다. GT 스티어링 휠도 포인트. 특히 모니터는 응답 성능이 무척 빠르다. 손가락을 채 갖다 대기도 전에 귀신같이 알아채고 반응한다. 각 메뉴 구성도 직관적이어서 처음 탄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는 데 수월했다. 또한 기어레버 주변부 터치 버튼은 누를 때 진동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아날로그 버튼만큼 직관적으로 쓸 수 있다. 비상전멸 등은 기어레버 뒤에 숨어 있어 누르기 꽤 불편하다. 차체 길이와 너비, 높이는 각각 4, 925 곱하기 1, 985 곱하기 1, 700mm. 이전보다 70mm 길고 36mm 넓다. 휠베이스는 2985mm로 동일하다. 덕분에 적재 공간이 크게 늘었다. 기본 용량만 770lvd의 기줄로 동급 모델인 BMW X5보다 125L, 아우디 Q7보다 120L 더 넉넉하다. 뒷좌석은 옆구리와 허벅지를 감싸 안는 느낌이 좋으며 40대 20대 40으로 나눠 접을 수 있어 쓰임새 있게 활용할 수 있다. 밑바탕 3은 뼈대도 주목할 만하다. 새롭게 설계한 MLB 에보 플랫폼으로 신형 카이엔뿐 아니라 벤틀리 벤테이가 람보르기니 우르스도 함께 쓰고 있다. 핵심은 경량화. 이전보다 알루미늄 적용 비율을 높여 무게는 줄이되 강성은 든든히 확보했다. 스타터 배터리도 10kg 이상 다이어트했다. 그 결과 공차 중량은 2040에서 1985kg 유럽 기준으로 55kg가량 낮췄다. 단, 효율 측면에선 다소 의문이다. 국내에 들어오는 카이엔은 V6 3
2.0L 가솔린 터보 엔진 한 가지만 품는다. 8단 자동 변속기와 맞물려 최고 출력 340마력, 최대 토크 45. 9kg? M을 뽑는다. 기존과 비교하면 배기량은 약 600cc 줄이고 터보 차저를 더했다. 출력은 40마력 높지만 복합 연비는 1.0km LH. (3에서 7.3km일 낮고 CO) 배출량은 24g/km 더 늘었다. 211에서 235g/km. 물론 성능에 대한 보상은 확실하다. 소위 제로백이라고 부르는 0에서 시속 100km 가속 성능은 7. 7에서 5.9초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장착 시로 성큼 줄었다. 최고 속도는 시속 230에서 245km로 더 강력하다. 그렇다면 부족한 효율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시승차는 21인치 휠 타이어를 신었는데 앞 타이어 너비가 285mm, 뒤가 315mm에 달한다. 다소 지나친 오버스펙처럼 보인다. 풍요로운 주행 감각, 개성이 필요하다. 안팎 디자인 감상을 끝내고 운전대를 잡았다. 서울 강남에서 출발해 경기도 양평 등을 오가며 도심과 고속도로, 구빗길 등 다양한 노면에서 2일 동안 테스트를 진행했다. 산 포르쉐를 타면 까먹는 부분이 있다. 시동 걸기다. 레이스에 뿌리를 둔 포르쉐는 스티어링 휠 왼쪽에 키박스가 있다. 왼손은 키를 돌리고 오른손은 기어를 넣어 빠르게 출발했던 방식에서 비롯했다. 최근 버튼 시동 시스템이 보편화된 만큼 이런 방식이 다소 수고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여느 SUV에선 경험할 수 없는 포르쉐 DNA가 감성을 자극하기도 한다. 단, 시동을 걸면 특별함은 사라진다. 엔진 사운드는 저 멀리 아련하게 들리며 어지간한 진동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주행 중에도 마찬가지. 각종 방음제와 이열까지 이중접합 차음 유리로 꼼꼼히 들어막은 결과다. 가령 45.9kg, M에 달하는 최대 토크를 1340rpm부터 5300rpm까지 줄기차게 뿜어낸다. 그 결과 가속 페달을 살짝만 지시겨도 2135kg 공차 중량, 국내 기준의 육중한 덩치를 사뿐하게 이끈다.
시속 100km까지 가속을 5.9초 만에 해치우지만 비슷한 성능을 지닌 쿠페보다 몸에 걸리는 부하가 적다. 앞 28,540 ZR21, 뒤 31,535 ZR21의 낮고 넓은 신발을 신었지만 불규칙한 노면 요철도 말끔하게 걸러낸다. 도로와 단절된 듯한 주행 질감을 만끽할 수 있다. 초고속 주행에서도 동승자와 속삭이듯 얘기할 수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아쉽다. 최초의 카이엔이 등장했을 시기엔 메르세데스 벤츠 M클래스나 BMW X5 등 동급 프리미엄 SUV보다 화끈한 달리기 실력을 뽐냈다. 비단 엔진 파워뿐 아니라 굽잇길에서 들쑤시는 재미도 남달랐다. 그러나 주행 성능이 상향 평준화된 현재 자동차 시장에서 카이엔만큼 완성도 높은 주행 질감을 갖춘 차가 하나둘씩 늘었다. 즉, 이제는 도드라지지 않는다. 또한 가속 시 느껴지는 감각은 파나메라 라인업과 퍽 다르다. 모두 넉넉한 공간을 지닌 그랜드 투어러지만 같은 심장 얻는 파나메라 사는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 PDK를 짝지어 절도 있는 가속 능력을 뽐낸다. 그러나 카이엔은 일반 토크 컨버터 방식의 8단 자동 변속기를 쓰는데 가속 페달을 깊게 밟으면 약 1초 이상 숨고르기를 하며 여유 있게 속도를 붙인다. SUV라는 이유로 풍요로움을 강조해야 한다는 이유로 포르쉐만의 정체성을 희석해야 했을까? 변속 시 부드러운 질감도 오히려 수동기어 기반의 8단 PDK가 더 만족스럽다. 이번 카이엔의 경우 감속 시 3단에서 2단으로 내리무는 과정에서 약한 충격이 생기는데 매끈한 제동을 방해하는 요소다. 물론 공장 출고 상태부터 가혹한 운명을 갖는 시승차만의 문제일 수도 있다. 주행 성능은 발군이다. 이번 카이엔은 앞뒤 타이어의 사이즈를 다르게 배치했다. 포르쉐에 따르면 선회 션더스티어 현상은 줄이고 더 매끄러운 궤적을 그리기 위한 묘안이다. 덕분에 운전대를 돌리는 재미가 쏠쏠하다. 회전 반경은 불과 12. (1m로) BMW X5보다 (0.5m) 더 작은데 길이 4. (9m가) 넘는 덩치가 무색할 만큼 민첩하다. 덕분에 골목길이나 유턴 시에도 유용하다. 소위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 ADAS도 만족스럽다. 범퍼에 자리한 레이더 센서와 앞 창문에 붙은 카메라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ACC 등의 기능을 말끔히 수행한다.
조작은 스티어링 휠 왼쪽 아래에 붙은 스위치로 하는데 크루즈 컨트롤 속도와 차간거리 등을 간편하게 주무를 수 있다. 이번 카이엔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능은 오프로드 주행 모드다. 모니터로 샤시 높이를 낮음, 중간, 높음, 지형 등 4단계로 조절할 수 있다. 최저지 상고는 190에서 245mm까지 늘어난다. 깊이 530mm의 물길도 끄떡없다. 운전자는 크레블 자갈, 머드 진흙, 샌드 모래, 락바위 등 다양한 모드를 입맛 따라 고를 수 있다. 덕분에 가족과 함께 오직 캠핑도 꿈꿀 수 있다. 온로드만 쫓은 반쪽짜리 SUV는 아니니까. 침낭 하나만 있으면 오케이. 뒷좌석을 접고 누워 드넓은 파노라마 선루프로 밤하늘 감상하며 남다른 SUV 라이프를 즐길 수도 있다. 물론 315mm에 달하는 타이어를 험로에서 낭비하고 싶은 소비자는 없을 듯하다. (300마력) 대성능을 지닌 만큼 275에서 285mm도 충분해 보인다. 포르쉐 카이엔 판매량이 증명하듯 모두가 만족할 만한 장비와 구성으로 포르쉐 브랜드를 이끌어왔다. 불특정 다수보단 단 한 명이라도 열광케 할 수 있는 SUV를 기대하는 건 무리였을까? 하지만 포르쉐라서 아쉽다.